예, 주간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종목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산타랠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꾸준히 드렸고요. 고금리에 저응하는 정시다. 계속 간다기보다는 내년도 등락이 있을 거라 보고, 자, 그 안에선 결국은 이번처럼 시장의 메인 섹터, 메인 테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머니스트림 돈에 대한 얘기긴 한데, 뭐 그런 얘기 제가 좀 봐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죠. 금리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정시도 우리 투자할 때도 봐야 되겠지만 요즘 사실 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10월달에 우리나라 CPI 3.8 정도 나왔는데 이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예전 1년,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빠질 리는 없잖아요. 1%도 2%도 오르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레버리지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지금 쓰시는 건 아니라 저는 보고 1억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있는 현금 내에서 당분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미국은 섹터, 우리나라는 테마. 섹터 테마를 제가 어닝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수익을 좀 내면 저 섹터라 보고 돈이 들어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좀 심하죠. 그런 걸 테마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할 때 이용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요즘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안 보시는 게 맞아요. 다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또 장이 좋을 때는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잘 모르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분명히 안 좋을 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올라갈 때 조심하시고 그렇게 투자 습관을 가져가시면 저는 이거 한 10년 정도 더 할 거거든요.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섹터 테마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기 포트를 하이닉스와 소부장으로 옮기겠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번에도 사실 제일 괜찮았어요. 미국도 가장 기준이고 미국이 성장을 안 한다?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재정부채가 미국이 가장 큽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크고 그만 봤을 때는 또 불안하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흐름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또 수익도 많이 났고 이득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금융 시스템 많이 굳건합니다. 많이 굳건해요. 자, 올해 5월달에 엔비디아 급등을 하고 오닝이 나오고 HBM 나오면서 사실 오픈챗 나왔던 얘기는 올해 초였습니다. 1월달에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 AI 테마 막 돌고 있었고 그 챗 GPT 나왔던 게 올해 1월이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 1년도 안 돼서 이 바이오로 큰 방향이 완전히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스닥 주가나 어닝이나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빅테크의 CEO들이 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까지 버블처럼 안 보는 이유는 집중돼서 S&P의 비중이나 나스닥의 비중이 소수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돈이 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버블이 터진다. 그런 다음에 걱정하시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국은 나스닥이나 성장 키워서 또 재정도 많이 캐치업할 거라 저는 봐요. 향후적으로 뭐가 될 거냐, AI는 뭐로 될 거냐, 정말 이거는 무궁무진하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도 나올 거라 보는데 자, 애플이 나스닥 가장 기준이고 엔비디아를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뭐 계속 나올 거죠. 실적도 나오겠지만 애플은 스마트카, 애플카보다는 그 지금 몇 달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XR, MR, 정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인데 애플 프로비전이 어쨌든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 나오고 가격은 좀 다운될 걸 하고 하는데 메타도 붙었고 삼성도 붙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그다음 구글도 붙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성장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내년 또 CES에서 발표를 저는 할 거라 저는 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가상현실, 정강현실을 활용한 LED까지 2015년에 제가 좀 빨리 VR 투자했을 때 어지럼증이라든지 화질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요 근래 나오는 것들 보시면 드라마틱합니다. 저도 한 번 보긴 했는데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향후 IT적으로 어쨌든 이게 VR이나 이쪽도 AI랑 인간이 된다 보는데 키울 수 있는 체인이라 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인공지능의 훈련부터 서비스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 이게 2019년, 2020년 때, 2021년이었네요. 그때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빅데이터 규제할 때 걔들이 빅데이터를 다 가져갔어. 공산당이 막 수익성 막 추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모스크 형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정부 통제하면서 AI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일이라 봅니다. 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정상화되는 과정이겠죠. 자,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 있었고 지금 엔비디아 다음으로 GPU 두 번째 주자가 AMD입니다. AMD도 많이 올랐어요. 컨퍼런스 콜 할 때 AI 시대에서는 이 HBM, 이 우리나라가 주로 갖고 있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는 D램이 정말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도 내년에도 엔비디아 신제품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들 통해서 점점 커질수록 엔비디아도 필요하고 AMD도 필요하고 그다음 다른 다양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 거라 봅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서 많이 시사를 받았죠. 그다음 사실 PC나 스마트폰이 회복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PC나 스마트폰이 언제 피크를 쳤냐? 언택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뭐 카카오, 네이버 샀던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사실은 가전이라든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안 나오고 밖에서 이제 안 나오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IT 가전 제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그게 안 팔리고 재고를 쌓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재고 저는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소비가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C나 스마트폰이 이제는 바닥을 쳤다. IT 사이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AMD나 퀄컴이나 인텔이나 데일이나 이 애플들 주가나 이 CEO들의 IR 때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지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코로나 이후에 3년 차거든. 내년 되면요. 이 IT 제품의 교체 수요도 보고 있어요. 수요나 이쪽이 떨어져서 아이폰도 사실 중국 좀 덜 팔렸잖아요. 물론 애국 소비 영향도 있습니다. 뭐 화웨이 만들어서 뭐 하고 있다는데 아이폰도 보통 예전도 그랬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저도 지금 폰 3년 됐거든요. 안 바꿨어요. 3년차인데 3년차 되면 좀 안 바꾸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보통 2년 있던 사람들이 4년 5년보다는 내년 3년차에는 이 IT나 PC 특히 스마트폰 되게 중요한데 이 교체 수요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미국의 소비가 좀 줍니다. 연착륙 된다 보잖아요. 연착륙이니까 천천히 빠지겠죠. 하지만 워낙 바닥이 안 좋았던 중국이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특히 미중 관계가 조금 휴직이 보이면 이 금리도 고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까지 쓰면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내수가 좀 올라오면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이 소비 추세가 글로벌적으로 그래도 좀 반등을 안 주겠냐 이렇게 보는 게 IT 사이클에 되게 도움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주가를 보면 마이크론이 고가까지 다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다음 코스피 100은 거의 커플링입니다. 한 10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반도체 사이클 땐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반도체 패권 때문에 되게 중국을 많이 규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중국도 만났더라고요. 마이크론 CEO 가서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론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가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반도체 영향을 좀 줄 거라 보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상승했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자, 환율도 131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을 꾸준히 규달할 수 있는 요건이라 저는 봐요. 그다음 반도체 가격도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DDR4 기준으로 8기가 16기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반등하는 폭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야 반도체 무조건 사야지, 야 몰빵 찔러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올해 초에 올랐던 2차전지 탄력보다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나 이쪽을 조금은 그렇게까지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중국 반도체 굴기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선전을 하고 있지만 얘들 EUV 없어요.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EUV 있는 데는 철기나 이쪽이라고 보면 걔들은 신석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어도 대량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바램대로 반도체 속도나 IT 발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반도체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틈새를 이용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한 2, 3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기준은 방금 말씀드렸던 스토리나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방금 말했던 미국과 중국의 교차 반응적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가 좀 무거워요. 제가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도 안 사는 이유가 물론 전자는 안 사서 정말 고생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2016년 같은 데 있었는데 전자가 20년 전에 샀으면 몇백 배 올랐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 2016년까지 이런 사이클 2017년까지 올랐죠. 그 다음 코로나 때 이때는 다 올랐으니까 빼고 그 다음 2011년 12년 이때 다른 거 다 죽었을 때 혼자 올랐어요. 2012년 이럴 때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DDR3, 4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밸류가 줄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암만 중국이 올라오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고금리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반등은 주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개인들 수급 좀 물려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샀잖아요. 외국인들은 이거 뭐 시총이 400억, 500억이라서 몇십 프로 먹으면 수십 점 먹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기준으로 볼 때 표준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할 만한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탄력 좋은 하이닉스 보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어쨌든 디램만 보는 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볼 수 있지만 자 이게 어쨌든 반등을 주고 지금 기관들 보는 것들은 뭐 지금 15만원 뭐 10몇만 원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몇십 프로는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2차전지에서 한 20% 정도는 하이닉스 12만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섹터 자체가 조금 무겁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테마 위주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수급이 막 추천 엄청 하고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기관들은 단타를 많이 치면서 왔다 갔다 심해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십 년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겠어요. 저는 내용은 정말 감사하게 많이 보고 있지만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 다 믿진 않아요. 반도체를 정말 자신 있게 지르거든요. 자신 있게 지르는데 뭐 그렇게 탄력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제가 소부장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에서 테마나 수급 보면서 매매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중장기적으로 봐요. 내년에 저는 팔 수 있다 보는데 삼성전자에서 일단 수익 많이 볼 거고 얘들이 전고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 봐요. 삼성전자도 9만원대 이상 하이닉스 위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김포 다음에 공매도를 타겟팅하고 있거든요. 현 정부에서. 그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2차전지와 반도체예요. 그 2차전지는 제가 조금 더 무겁게 보고도 수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나 HBM이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으로 저는 오히려 쇼커버링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하이닉스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했던 2차전지 전체 중기포트에서만 한 20%만 줄여서 하이닉스로 좀 사자. 그 계속 중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소부장을 좀 매매하고 있는 것들 있죠. 자 반도체는 기준입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정시나 경제나 무역이나 볼 때 코스피 기준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결론은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성장이 요번에도 좀 얘기 나왔어요. 공장 만드는 것들이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미국, 중국 같은 데서. 그러면 매출이나 이쪽이 바인딩 계약 많이 했다 하더라도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성장되는 속도가 조금 기스났는 거. 그 다음 어닝은 어쨌든 3분기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자, 4분기까지 이어질지 그런 쉬어간 기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금리 하에서 전 세계들은 가성비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싸다. LFP 쪽으로 조금씩 라인업을 확장을 한다. 저리 좀 더 밥 줄게.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미국 내년 소비 연착륙 보고 그 뒤에 중국의 소비가 상승되는 걸 보고 있지만 2차 전지는 사실 중국은 상관없잖아요. 중국 2차 전지 전기차는 자기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내년에 미국 소비가 연착륙되는 부분도 살짝 2차 전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조정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전기차는 주도주로서 힘을 저는 좀 받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 잠깐 보면은 LFP, LG엔솔도 그랬고 얘기했는데 LFP가 원래 중국 쪽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 좋아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도 있지만
라인업들, 가성비가 필요한 그런 라인업을 확충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시가 있죠. 근데 이게 2026년부터 양산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LG 엔솔 대표도 그렇고 좀 빨리, 원래 CEO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6년보다 2025년까지 땡겨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중금리 시대 내년도 이어질 텐데 가성비나 제품 다각화가 필요한 그런 요인이다. 자,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도 전망을 하향했어요. 이제 그러다 테슬라가 $200에 깨졌지만 다시 나스닥에 올라오면서 $200 회복된 그런 상태고요. 자, 중국에서도 테슬라 MS 하락했잖아요. 자, 그리고 BYD 이제 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쾌퍼적으로 가장 크죠. 자, 그리고 테슬라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 휴지기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테슬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트랙이 좀 늦어진 그런 원인, 그다음 모델 3 페이스업 모델 나오죠. 그다음 모델 2 저가 모델 나온다는 것도 향후 테슬라 흐름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 보면 됩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꾸 이게 공장을 좀 연기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면일 수는 있습니다. 어제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할 때 SK온이 이제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업체잖아요. CFO가 말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LG 엔솔이 했던 거 똑같은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고금리, 인플레이션,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정책과 연비 규제돼 있고 인센티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다. 현대 기아차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뭐 파업이다 뭐라 할 때 현기차는 전기차에 대한 예상 수요를 그 다음에 절대 줄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첨단 기술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흐름만 좀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뭘 봐야 되느냐, 무겁지만 그래도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 단에서는 둔각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수산화 리튬, LFP 중국은 탄산 리튬인데 4월달 반등을 줬다가 빠진 이후에 아직 본격 반등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매일 보고 있어요. 자, 고금리 가성비 부채 시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지만 좋은 건 뭐다? 밸류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을 해요. 이번 기간 수요 흐름도 저는 좋게 말씀드렸고 공모가 44,000이고 개인 공모도 저는 하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이 퍼가 많이 빠졌습니다. 애들은 뭐 1, 20배밖에 안 되고 에코프로도 70배, 80배 가던 것들이 37배까지 빠졌어요. 성장이 되는 애들이 37배다. 에코프로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비싸게 봅니다. 에코프로 BM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런 면에서 수급 같이 봐야 되는 섹터라서 어쨌든 수급이 조금 무겁지만 퍼 밸류 기준으로는 좀 싸지고 있다, 비싸지 않게 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필요 조건, 외국인 수급은 느긋합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씩 워낙 많이 빠져서 공매도 캐치업이 될 수도 있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리튬 가격 볼 거고 차트적으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워낙 많이 낙폭이 과대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등을 주는 어느 정도 낙폭 만회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여전히 결론적으로 추매는 아직 자제시켜 드립니다. 중기 포터는 수익이 나 있어요. 까먹고 있지만 수익 난 것들을 반도체로 좀 섞어나가는 과정이고 단기 비중은 제가 줄였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유하고 그 사이에 더 강한 게 있으면 조금 비중 변화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죠. 추멸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가장 제가 좋게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고 뭐 빌드업 이런 얘기 드렸죠. 점점 쌓아 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의 성장 스토리나 이쪽은 정말 충분하죠. 어닝이 안 나올 뿐인데 하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이 거의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은 내년 1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 한 2개월 동안에 텀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 테마가 좀 상당히 좋을 거라 봐요. 로봇도 상당히 큰 그 후보가 되죠. 자, 대기업의 성장 정책, 특히 내년 초에 또 CS도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LG, 두산, GS 전부 다 로봇 관련 진출을 다 했습니다. 하나도 있죠. 하나도 본격 진출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백업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K 로봇 지원 전담반도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제가 그 웨어러블 입는 보핏이라는 거 C에서 공개한다는데 전체 공식 그 발표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필드 테스트 끝났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근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약간 장애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직접 시제품 입어본 사람들은 얘기하면 상당히 좋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용으로 로봇이 팔이 2개다 3개다 보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시대가 분명히 저는 오고 있다 보고 있어요. 되게 빨리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따로 안 할게요. 두산 로봇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4만 원 후반까지는 보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인 로봇, 유진 로봇, 뭐 수급 미집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형주로 변동은 있겠지만 이렌시스도 큰돈 빠진 거 없이 추세, 애들 따라 잘 갈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어닝이 안 나오더라도 성장 테마를 가지고 어쨌든 지금 수급이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성장 테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성격상 무겁고 수급이 무겁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쪽도 봐야 되고 포트 필요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하고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등락이나 사이클은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 테마, 방금 말했던 로봇, 바이오, 뭐 AI 진단, AI 바이오도 바이오 쪽이에요. 엔터 기본, 그 다음 중국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한동안 안 받는 건데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뉴테마 돈 가는 거는 계속 제가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섹터 내에서 다 간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가면 바이오 다 갔잖아요. 얘 가면 쟤 따라 다 갔고, 지금 로봇도 사실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섹터 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종목 단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관 갔기 때문에 더디 거 사놓지,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거 위주로, 가는 거 위주로 계속 종목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 매매는 이번 주는 매매는 별로 없었고 뭐 하려다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거 하려다 안 했죠. 괜찮다 말해서 우리 갖고 있는 로봇, 유진 로봇, 레인보우, 그 다음에 은근 말씀드렸던 두산 로봇, 이렌시스 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 들고 있어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권 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수익권 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니까 바이니스 중기 나머지 보고 있고, 바이오는 이미 수익 났어요. 수익 난 상태인데 일단 갖고 있는 데서는 제가 적당히 봐서, 그 외에도 관종들이 좀 있습니다. 관종들이 있거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제가 일시황할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알테오즈 외에 보는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엔터 기준은 하이브는 제가 이탈시켰고 JYP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밸류다, 뭐 수급 얘기 드리고 있지만 계속 코어주 위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더 빠질 건 없어요. 수급 변화를 같이 보시죠. 2차 전지는 AI 진단이 어제 그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상당히 잘 올라 있고 전고점 근처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이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소비는 이렇게 말씀 보고 일시황 때 말씀드렸다 했고요. 자, 이 정도로 섹터 테마 종목 얘기를 드렸고, 뭐 시장은 좋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 내에서 분명히 대장주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거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투자에 관련 얘기를 드릴 텐데, 사실 저는 뭐 정치를 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항상 중도를 좀 유지하려 하고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억지로 했지만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PF 관련 정책이 나왔다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건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빅사이클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시장을 절대 못 이겨요. 중국도 시장 못 이깁니다. 그렇게 계획 경제하는 나라들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시는 우리 현 정부도 부양할 거라 봐요. 지금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지금 자영업자 힘든 분들 코로나 지원금 했던 것들 다 까줬잖아요. 자영업 쉽게 못 살아요. 소비가 살아야지만 자영업도 살고, 근데 수출이 물론 살짝 반도체가 돌았으면 뭐 중국 관련 시크니컬 좀 돌았으면 약간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캐파 자체가 예전만큼 안 갑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이 살면, 물론 집값 오르면 정말 돈 잘 쓸 텐데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큰 흐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이클 정시는 2017년도 그랬어요.
2016년 15년 하반기부터 16년 정말 장 안 좋았고 소비 정말 박살났었거든요. 그때 빚내서 막 집 사라 할 때 그때 14년 15년 때인데 어쨌든 그때 소비를 부양할 때는 결국 2017년에 장이 올랐습니다. 물론 트럼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때 온갖 테마 섹터 다 올라가면서 이 돈들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나와야 돼요. 그런 흐름은 지금 증시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진 않겠죠.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요번에 공매도로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빠르면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정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시발을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 꾸준히 저는 정시 부양책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시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경기가 안 좋고 뭐 부동산 경기가 크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정시 작은 사이클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일단 뭐 다음 주에 나오면 이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 전 2차 전지도 물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소부장을 좀 더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년 총선이 되게 중요하죠. 어쨌든 자, 그리고 내년에는 이 글로벌적으로 선거가 진짜 많아요. 1월달에 대만 총통 선거 있습니다. 3월달에 전쟁 때문에 난리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선거 있어요. 4월달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요. 6월달에 이웃도 수장 바뀝니다. 11월달에 정말 중요한 11월달 미국 대선이 있어요. 자, 미국 대선이 중간 선거 아닙니까? 뭐 바이든 뭐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 중간 선거에 있는 한 해는 역사적으로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고금리 하에서 뭐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살짝 출렁이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들고 나온 건 뭐죠? 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이게 캐치프레이즈를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돈을 풀어서 인프라를 만들었고 다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또 돈을 계속 찍어서 내년 대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경제를 가지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는 소비고 그 다음에 정시 아닙니까? 가장 기준이죠. 그런 흐름을 이제 바이든이 절대 강간을 못합니다. 내년에 정시 박살난다? 무조건 떨어져요. 바이든은.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있더라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총선 한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총선 때문에 나오는 이벤트들 정시에 조금 적응시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주도 푹 쉬시고 어쨌든 11월 달에부터 정시는 반경은 시작된다. 이제부터 들고 있는 것도 매매 좀 할 거니까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월요일 뵙겠습니다.